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하얀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놓여져 있는 카드로 먼저 하얀새님들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는지 단면적인 그 전생의 그 삶의 흔적을 먼저 알아볼게요. 하얀새님들은 전생에 물질적으로도 안정되고 풍요로운 그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은 교육자 집안 또는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집안으로서 하얀새님들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가르쳤네요. 하얀새님들도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얀새님들이 배우면서 기술 쪽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멀리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요. 그런 욕망들이 생겨서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듯해요. 여행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의 그런 유학과 같은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똑같이 반복되던 생활에 지루하고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네요. 이때쯤엔 원하던 대로 안 가본 곳들을 여기저기 다 가봤을 것 같고요. 그 사람을 따라 자유롭게 여기저기로 다니고 싶었지만 그게 또 맘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단체에 가입을 하거나 하얀 스님들이 하나의 단체를 설립해서 여러 명과 같이 무언가를 했어요. 하얀 스님들은 새로운 문물을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네요. 자신의 신념이 강해서 꼭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었어요. 계속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열심히 했고요. 같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조율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갔어요. 하얀새님들이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였던 것 같아요. 전생의 하얀새님들의 직업은 기술자 또는 무역가 아니면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동하던 그런 배에 꼭 필요한 선원 아니면 선장 또는 그런 어느 한 상인 집단의 단체의 상단장,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런 상단장 같은 이런 높은 리더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물물 교환을 하고 새로운 물건을 잘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도 전하는, 계속 한 곳에 머물지는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그러한 상인이거나 아니면 그러한 곳에 꼭 필요한 기술자 장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간에 만났던 그 새로운 사람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사람인 것 같네요. 만약 그 사람이 그때 상인이었다면 하얀 스님들도 똑같이 상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얀 스님들은 그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고 똑같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넓은 세상을 꿈꾸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은 대로 원하던 대로 그 꿈을 이루었네요. 전생에 어느 정도 부유한 집에 태어났지만 하얀 스님들이 일궈낸 노력으로 더 크고 더 유명한 그런 부자가 되게 만들었었네요. 전생의 하얀 새님들의 외모, 외적인 부분을 한번 볼게요. 하얀 새님들은 전생에 인기가 많았네요. 매력적이고 준수한 외모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관리가 뛰어난 그런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 하얀 새님들에게로 갔겠네요. 하얀 새님들은 화려한 장신구를 하는 것을 좋아했고요. 옷에 보석 같은 그런 장신구나 목걸이 또는 팔찌 같은 이런 화려한 액세서리들을 늘 하고 다녔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에 많은 이성들이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하얀 새님들이 전생의 한 사랑, 하얀 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하얀새님들은 전생에 슬픈 그런 희생의 사랑을 한 것 같아요.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이유로 충성을 다 바쳤네요. 고백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숨기는 그런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감안하고 사랑을 했어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표현조차 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어쩌면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건 아닌지, 그렇게 가슴 아픈 슬픈 사랑을 했었네요. 하얀 새님들의 전생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얀 새님들의 배우자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얀 새님들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보좌하며 도와주던 조력자이기도 하네요. 그 사람은 하얀 새님들이 잘 되게끔 하얀 새님들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도와줘요. 하얀 새님들이 전생에 원하던 대로 세상 여기저기를 다니고 집안을 부자로 만들 수 있게 이끄는 데에는 그 배우자였던 그 사람의 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얀새님들의 그 전생이 지금 현생에 주는 영향은 뭘까요? 하얀새님들은 넓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죠. 전생에 가지고 있던 그 통솔력이 지금 현생에도 있어요. 무언가를 만드는 그런 손재주도 뛰어나고요. 돈 계산도 빨라요. 물건을 보면 그 질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구별해낼 수가 있죠. 언변도 뛰어나요. 설득력도 뛰어나고요.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전생에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본 이 전생이 하얀 새님들에게 주는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비밀을 지켜주세요. 하얀 새님들 주변에 지인들의 그 비밀을 잘 지켜주라고 하네요. 전생에 하얀 새님들이 어떠한 비밀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번 현생에서는 그 비밀을 하얀 새님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번 생에는 하얀 새님들이 그 비밀을 반대로 지켜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하얀 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분홍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지금 놓여있는 카드로 먼저 분홍새님들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단면적인 그 삶의 행적을 먼저 알아볼게요. 분홍새님들은 전생에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남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사랑이 가득하고 애정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허락되지 않은 사이였던 것 같아요. 결국 책임감 없이 그들이 떠났거나 강제적으로 분홍새님들과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일찍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어릴 때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입을 옷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배고픔이 더 큰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종교단체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라게 돼요. 하지만 외면당하고 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금방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네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다시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 후 분홍새님들의 신분은 높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분홍새님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생겨나요. 그들의 목적 하에 분홍새님들이 이용당하는 것일 수도 있는 듯한데요.
분홍새님들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지지자들을 통제를 해야 했어요. 자신의 그 몰랐던 권력과 힘을 알게 돼요. 그런 그 권력의 균형이 어느 순간 깨지게 되네요. 몰랐던 많은 진실들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충성을 또 받게 되네요. 하지만 정작 분홍새님들은 혼란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돼요. 그때 분홍새님들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와서 도와주길 바라며 기도를 했어요. 순식간에 얼굴과 가슴에 검자루가 날아들어오게 되네요. 살기 위해 분홍새님들은 자신의 검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싸움, 즉 전쟁이 시작되네요. 안타깝지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져요. 쉬고 싶은 생각만 가득해지네요. 전체적으로 카드를 봤을 때 분홍새님들은 고귀한 피를 이어받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왕의 아이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어머니가 평민이었다라든지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다가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반대파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혼자가 된 거였던 것일 수도 있어요. 다행히 우연히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왕이란 것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행히 우연히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왕이란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반대파 세력은 평민의 피가 섞인 분홍새님들을 반대를 하죠. 결국 왕권 다툼으로 인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된 건 아닌가 싶어요. 이 어두운 전쟁에서 분홍새님들은 원하지 않던 힘든 삶을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마지막엔 평온한 일상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마지막엔 평온한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분홍새님들이 전생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외모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분홍새님들은 전생에 동글동글한 귀여운 외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위기나 스타일, 꾸미는 것 등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외모가 많이 달라지네요. 무엇보다 화려하게 왕족으로서 꾸몄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멋있는 외모였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외모만으로도 질투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의 전생에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분홍새님들은 그때 돈이 많이 있는 부유한 사람을 사랑했네요. 그 사람과 결혼까지도 생각했어요. 서로 너무 행복하고 든든한 그런 파트너였네요. 그 사람은 분홍새님들의 지지자이자 수호자였어요. 분홍새님들을 많이 분홍새님들이 많이 외로움을 탔었는데 그 사람이 분홍새님들에게 사랑에 빠져버려서 분홍새님들의 그 외로움을 사라지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홍새님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버렸네요. 마지막 위험한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은 분홍새님들을 안전하게 빼내서 마지막을 행복하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전쟁으로 인해 눈을 크게 다치나 봐요. 앞을 볼 수 없는 분홍새님들은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옆에서 돌봐줘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분홍새님들도 두렵거나 불안하지가 않네요. 분홍새님들의 그 전생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분홍새님들의 배우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네요. 예상하지 못한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계획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이 부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되네요. 그 사람이 분홍새님들을 무너져 버리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진실을 알고 분홍새님들은 혼란에 빠지게 돼요. 이 부부 관계는 그때 끝이 나네요. 하지만 이런 게 오히려 선물이 돼서 진정한 사랑을 찾게 해주는 것 같아요. 분홍새님들의 전생이 현생에 미치는 영향,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어려운 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그 목표를 해내려 하죠. 성격이 조금 급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전생에 급격한 변화 과정을 겪어서인지 변화에 잘 적응해요. 민첩한 신체 능력과 반사신경, 이런 것 또한 전생에 겪었던 전쟁으로 인한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전생이 분홍새님들에게 주는 조언은 뭘까요?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생의 행복을 누리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현생에서는 즐겁고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싶은 즐거운 취미생활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기라고 하네요. 분홍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하늘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놓여져 있는 카드로 하늘새님들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단면적인 전생의 그 삶의 흔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하늘새님들은 전생에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나 부정적인 장소라든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억압과 통제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자라는 듯 싶네요. 그러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유를 찾으려고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다정하고 따뜻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상상하던 창조적인 욕구들을 실행할 수 있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 기회가 찾아온 건데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네요. 조금씩 활발해지고 적극적으로 성격도 변하게 되네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매우 흥미롭고 즐거움을 느끼며 엄청 열심히 하게 돼요. 열정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창의적인 그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요.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얻고 그것을 표현을 하네요. 처음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망설였지만 곧 두려워하지 않고 해내게 돼요. 한동안 어린 시절에서 성인이 되기까지 이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난 후 고통과 괴로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네요. 이렇게 인생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크게 좀 많이 굴곡이 있는데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을 이로 인해서 또 떠나게 돼요.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음도 조금씩 나아져 가요.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돈을 벌면서 조금씩 마음도 편안해지고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다시 무에서 유로 대인관계가 차츰 생겨나고 실용적으로 자신의 기술을 취미로만 하던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게 돈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행해나가요. 주변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차츰차츰 유명해지네요. 사랑하는 연인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남기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질투한 다른 이로 인해서
어떤 거짓된 함정에 빠지게 되네요. 하늘새님들이 가장 기대하고 사랑하는 이가 지켜볼 때, 하늘새님들이 그 상황에서 작품을 만들 때, 그러한 행복한 순간에 거짓된 덫으로 인해서 위험해지게 되네요. 하늘새님들은 이 거짓된 사건의 희생자가 돼요. 억울하고 억울하지만 책임을 져야 하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카드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뭔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억압과 통제 및 안 좋은 것을 겪다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이때 생기는 창의적인 것과 영감은 하늘새님들이 전생에 예술가와 관련된 직업을 가졌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가나 조각가, 댄서라든지 이러한 예술과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힘든 일을 겪고 혼자 헤쳐나가면서 유명한 예술가가 되죠. 그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가장 행복할 때 질투로 인한 어떠한 음모에 누명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쫓기게 되고 본연의 유명한 예술가로서 살아가기 힘들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화가였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직접 자신을 그려달라고 의뢰를 하게 돼요. 그 사랑하는 연인은 전에 만난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때 첫눈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연인은 아마도 고귀한 신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질투로 인해서 하늘새님들에게 누명을 씌우죠. 원래는 아마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죽게 될 그런 것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 사랑하는 연인이 몰래 도망치게 도와주는 듯해요. 아마도 같이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하늘새님들을 도망가게 도와줬던 건 아닐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생의 하늘새님들의 외적인 부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전생의 하늘새님들은 어두운 이미지가 풍기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네요. 조용하고 순해 보이는 이미지, 차분한 느낌도 있었고요. 뭔가 단아하고 우아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청순한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 외모였네요. 하늘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하늘새님들의 전생에서의 사랑은 운명적인 사랑인 듯해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거나 어릴 때부터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 그런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여러 번 우연히 만나다 보니 더 운명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인 거죠. 그 사람은 하늘새님들의 재능에 관심이 많았네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하늘새님들이 화가였다면 그 사람은 하늘새님들의 그 그림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서로 정말 깊이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럼 하늘새님들의 그 전생에서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늘새님들은 배우자를 늦게 만난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 많이 힘들 때 만났네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크게 지쳐 있어 온 지 꽤 오래된 상태일 때 만난 것 같아요. 하늘새님들은 처음엔 그렇게 돌봐주기 위해 다가오는 그 사람을 경계했어요. 하늘새님들이 계속 여러 번 거부를 했네요. 그 사람은 하지만 인내와 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네요. 결국엔 하늘새님들이 포기하고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되네요. 그 사람은 하늘새님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랑했던 그 연인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네요. 정말 하늘새님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그 사람이 하늘새님들의 소망을 들어줘요. 천사 같은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하늘새님들 대신에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요. 하늘새님들이 최고가 되게끔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엔 하늘새님들도 그 사람은 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네요. 하늘새님들의 전생이 현생에 주는 영향은 뭘까요? 하늘새님들은 전생에 자유로운 예술 직업이었기 때문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요. 단체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짓에 관련된 음모로 누명을 당했기에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해요. 의심이 많고 믿는다면 우선 자기 자신을 믿는 추세예요. 예술가였기에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요. 손으로 하는 것은 거의 다 잘해요. 손재주가 뛰어나네요. 예술 감각, 미적 감각도 뛰어나고요. 전생에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해요. 배려심이 깊어요. 전생에 안 좋은 어두운 면모를 이미 어린 시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길 바래요. 지금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 하는 그 자세와 태도도 전생의 영향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전생이 하늘새님들에게 주는 조언은 뭘까요?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둘 다 모두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유지하라. 편하게 쉬면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생에 너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았기에 이번 현생에서는 생각이나 마음도 모두 긍정적으로 편하게 유지하래요. 편하게 쉬어가면서 천천히 하라. 힘들게 지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네요. 하늘새님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선택해주신 보라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져 있는 카드로 보라새님들이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단면적인 전생의 삶의 흔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보라새님들은 전생에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오늘날의 금수저와도 같아요. 거의 귀족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고귀한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네요. 그게 아니라면 힘 또는 권력을 가진 그러한 가문이에요. 전쟁에 나갔다 하면 계속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런 대단한 가문이었네요. 앞으로 닥칠 위험도 없이 평탄하게 온갖 것을 다 누리면서 어린 시절을 호화롭게 보내면서 자라게 되었네요.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안전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계속 소소하고 크고 작은 행복들이 가득했네요.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게 되죠. 배우고 싶은 것을 다 배우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요.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펼쳤어요. 이제 그리고 가문의 그 뒤를 잇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다고 보라새님들을 잘 따르지는 않았나 봐요. 보라새님들이 과도하게 통제를 하면서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돼요. 그냥 그래도 조용히 지나가면 좋았을 텐데 보라새님들이 그때는 포기하기 싫어했어요. 이때부터 보라새님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네요. 그러고 난 후 보라새님들은 안정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조금씩 더 강력한 권력을 사용하게 돼요. 그때 경험과 지혜가 높은 그런 사람이 측근에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네요. 그 사람은 보라새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네요. 반대하거나 충돌이 있는 사람들에겐 매몰차게 대했어요. 힘으로 눌러서 제압을 했죠. 측근으로 있던 믿을 만한 사람인 그 사람 말도 나중에는 듣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라새님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게 돼요.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겐 힘든 일들을 줘요. 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주고 그것을 다 못 끝내면 벌을 주네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보라새님들이 오히려 추방을 당하거나 뭔가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라새님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왔어요. 전체적으로 카드로 봤을 때 보라새님들은 부유하고 권력이 센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귀족도 아니에요. 왕족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왕의 아이였을 거예요. 곧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런데 성인이 되기 전 생각보다 일찍 보라새님들에게 어떠한 임무를 줘요. 보라새님들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죠. 이때 믿을 만한 측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아요. 계속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도 어린 마음에 자신이 권력자인데 옆에 있던 측근이 그 사람이 오히려 권력자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더 막강하게 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나 봐요. 보라새님들을 왕위를 못 이어받게 하려 하게 되죠. 그러면서 더 독해지는 것 같아요. 약간 풍요롭고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행복하게 보냈지만 결국에는 권력, 왕권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독한 길, 험난한 길을 걸으며 왕위를 물려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권력으로 인해서 다툼, 논쟁, 시비 이런 것에 자주 휘말리게 된 것 같아요.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그 외적인 모습부터 볼게요. 전생의 보라새님들은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우아하고 품격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품이 있고 고귀해 보이면서 착해 보이는 이미지였네요. 잘 믿을 것 같은, 잘 속을 것 같은 그런 순수하고 선해 보이는 그런 외모였어요.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보라새님들의 사랑은 거칠게 시작되었네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은 보라새님들과의 의견 충돌을 일으켜요. 그 후로도 계속 의견 충돌이 발생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과의 충돌에서 결국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다 맞춰줘요. 그렇게 다 맞춰주고 줘줘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것을 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라서 져줘도 된다.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까봐 두려운 뭔가 조마조마한 사랑을 했어요. 항상 긴장이 끊이지 않고 그 사랑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했네요. 차라리 그 사람보다 보라새님들 본인 스스로가 위험에 처하길 바래요. 그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라새님들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그 배우자는 곱게 잘 자란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보라새님들에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보라새님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편안함을 안겨줘요. 늘 보라새님들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로 가 있네요. 기꺼이 보라새님들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네요. 하지만 보라새님들의 그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잃게 되는 듯해요. 그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만 그 어떤 것도 보라새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후로 다시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형식적인 것일 뿐 그 소중했던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보라새님들이 다정하게 하지는 못해요. 어쩌면 전생에 보라새님들의 배우자는 보라새님들의 사랑했던 그 사람, 지금 보라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을 보고 지금 전생의 배우자를 보는데요.
동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라새님들의 전생이 현생에 주는 영향은 뭘까요?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영향인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생에서의 많은 일들이 보라새님들에게 웬만한 일과 도전들이 두려움을 줄 수 없게 해요. 대인관계가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것도 전생의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했던 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 듯하네요. 반면 인간관계에서 고뇌가 있는 듯한데요. 보라새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건 보라새님들이 전생에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반대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의 어떤 삶의 영향이 오늘날 보라새님들을 조금 비판적으로도 영향을 준 듯 싶고요. 지금은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전생에 행복했던 그 사랑이 나중에 너무도 가슴 아프고 슬퍼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네요. 이 전생이 보라새님들에게 주는 조언은 뭘까요? 배신을 주의하라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전생에서의 악연으로 엮인 이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주변 사람들 혹시 배신할 사람들이 있는지 주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사귀면 좋을 것 같네요. 보라새님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해주신 파란새님들, 나는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놓여져 있는 카드로 파란새님들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단면적인 삶의 흔적을 먼저 살펴볼게요. 파란새님들은 전생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혼란이 있을 때 태어났어요. 세상이 험난하고 위험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남기 힘들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전쟁 시대이거나 이미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린 시절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새님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베풀면서 살았네요. 혼란에 혼란이 가중되는 세상, 또 급격하게 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몇 번이고 나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새님들은 착하게 선하게 살았네요. 항상 바르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이며 밝았네요. 밝은 그 기운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자랐어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직업과 관련된 일들을 배웠네요. 혼자서 심신수련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갔네요. 그리고 난 후 정말 몸도 마음도 다 힘들게 하는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 슬픔과 고통을 겪고 이겨내느라 힘든 시간들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새님들의 선행은 끝이 나지 않네요. 이렇게 카드를 쭉 이어서 봤을 때 파란새님들은 전생에 천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온 것 같아요. 아마도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며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더라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또 슬프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전쟁 때문에 알고 지내던 많은 소중한 이들이 떠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생의 파란새님들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계속했죠. 결국 고향 땅을 떠나야겠지만 알 수 없는 머나먼 타지에서도 계속 여러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선행을 베풀었어요. 파란새님들이 살린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넘을 거예요. 파란새님들은 악마가 만들어낸 끔찍한 세상에 빛을 발하던 천사와도 같았어요. 지금 어쩌면 파란새님들의 전생은 지금의 역사에도 길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그런
위인인지도 몰라요. 불우한 세상에서 끔찍한 것을 보며 살아갔지만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상상하며 살았네요. 나이를 많이 먹도록 꽤 오랜 세상에 살다가 떠난 듯한데요. 그리고 역시나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정작 자신의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살펴왔네요. 언제나 자신보다는 남을 더 위했네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교육자로서도 노력을 했어요. 배우고 싶거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전수했네요. 오지의 어느 한 작은 마을은 파란새님들을 신처럼 모셨어요. 파란새님들이 그 마을에서는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평생은 남을 돕고 살리고 가르치고 많은 것을 했네요. 파란새님들은 전생의 위인이었어요. 또 영웅이기도 했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 같은 존재였고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때묻지 않은 영혼을 가진 분들이네요. 그 맑은 영혼은 보통의 영혼보다도 더 성숙한 것 같아요. 파란새님들은 어쩌면 또 한 번의 더 큰 선행을 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천사인지도 몰라요.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외모부터 볼게요. 파란새님들은 전생에 수줍고 소극적이고 다정다감한 그런 스타일이었네요. 얼굴에 근데 흉터나 상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얼굴을 좀 가리고 다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네요.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파란새님들의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과 세상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사랑을 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랑이었네요. 애정을 다해 치료했지만 다시 다쳐서 와서 속상하게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매번 행복하다가 다시 또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반복이 돼요.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 사랑은 정말 순수한 진심인데요. 사랑을 위해선 위험한 장소도 거침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던 파란새님들은 전생에 만인의 연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보듬어 줬어요.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사랑은 치유의 사랑이네요. 파란새님들의 전생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보여요. 동물들도 있고 남녀노소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파랑새님들에게는 딱히 배우자가 있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특정 지어진 누군가와의 가족이라기보다는 모두와의 가족이네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 나누었어요. 결혼을 꿈꾸기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파랑새님들도 평온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길게 가지는 않은 듯하고요. 만약 배우자가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그런 게 아니라면 파란새님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배우자였을 거예요. 그 배우자와 파란새님들은 같은 선행의 길을 걸었던 거죠. 파란새님들과 비슷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파란새님들의 전생이 현생에 주고 있는 영향은 뭘까요? 파란새님들은 로맨티스트예요. 그리고 사람들과 동물들과도 정이 많아요. 정이 깊고 마음이 여린 것은 전생의 영향인 듯하네요. 혼자 하기 힘든 일들도 도움을 받아서 거뜬하게 해내요. 전생에 파란새님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서 파란새님들을 위해 도와주네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좋은 지인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 좋은 인간관계는
파란새님들이 전생에 행한 선행에 대한 결과일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는 이도 있을 거예요. 살면서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행운이 따라요. 전생에 행한 선행들로 인해서 이번 생은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운이 크게 따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운이 따라주고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이 또한 전생의 영향인 것 같네요. 그럼 이 전생이 파란새님들에게 주는 조언은 뭘까요? 이번 생도 전생에서처럼 선행을 하라고 하네요. 전처럼 착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착하고 깨끗한 영혼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계속 선하게 천사처럼 성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깨끗한 영혼이 더 성숙해지고 곧 나아가 정말 하늘의 일을 맡을 천사가 될 것 같아요. 파란새님들, 전생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타로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